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이 추세가 그 대략 후보가 이쪽 또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40%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예. 여러 군데서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뭐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 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네. 때 생소한 용어를 썼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네.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그게 이제 주식 용어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다자구도에서 처음에는 2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30%를 못 넘어서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고 네. 지지율에서 한동안 진행되고 있는 네. 것.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뭐 20% 예, 그 중반 정도에서. 그러다 이제 30% 중반으로 넘어갔고 예. 이제는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기관들이 40%를 모두 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40%에서 45% 박스권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 대선 와중에 4월 12일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을 좀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혀 무관할까요?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결과를 한번 좀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대선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일단 그 4.12 재보선에서 주목되는 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예. 아마 이 호남 지역은 국민의당에서 대체로 다 그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TK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 대부분 다 석권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경남은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좀 엎치락뒤짝 갈렸는데 그래서 TK를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자유한국당 표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로컬 지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체의 그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내가 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정도인 것이지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그 어떤 기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예. 사실은 참패한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도 동요가 크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사실 바로 이어진 TV 토론에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뭐 보면 1등 제일 잘했다 이런 표현이 네, 나오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완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은 확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유동층이 제일 많은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태도 유보층, 판단 유보층이 제일 많은 계층이 60대와 20대, 특히 60대는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남을 그 PK하고 TK로 나누면 그렇죠. 어느 TK가 쪽이? 더 많죠. TK.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힘을 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정서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안방인 TK에서 보수 세력, 보수 정당한테 힘을 좀 몰아줘야 한다. 섭섭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정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지키자. 이 정서가 상당히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간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 그 힘이 더 커질 겁니다.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중요하다는 건 지금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물레방울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1월부터를 포함한 다음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이택수 대표님 궁금한 게 이제 네. 저희가 여기 지금 40분 동안 방송을 하는데 타 방송에서 나온 뻔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 TV 보다가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네네. 좀 더 생소하고 좀 더 분명하고. 자, 20대가 아직 결정 안 했다. 네. 흔들리는 표심 20%가 부동층이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결정했는데 앞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이 높다.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20% 부동층, 네. 그다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층,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변수로 흔들릴 것이냐? 일단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예.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보다 더 확고한 충성도를 갖고 있고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한 7, 8%포인트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높은 편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투표 지지하고 의향률. 있는 네.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에다가 네.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면 문재인 지지하는 층에서 7, 8% 정도가 더 높게 나는 계속 지지하겠다. 네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네. 두 번째는 투표 의향인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 예. 20, 30, 40대가 지금 리얼미터 기준하면 반드시 투표한다는 의견이 20대가 88%, 30대 83.8%, 또 40대도 88.6% 이렇게 나타나고요. 적극적 투표 의향층. 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50대, 60대에서는 20, 40대보다 투표 의향률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50대 82.4, 60세 이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76.3%로 좀 굉장히 떨어지네요. 적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5, 60대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20, 30대가 좀 저조했는데 지금 이 경우만 봐서는 그리고 실제 이게 투표로 이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조금은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그나마 좀 높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투표 의향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70%대로 유일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다음에 구속 이후에 예. TK 이 민심이 굉장히 움츠러들었고 소극적인데 혹여나 샤이 보수 표심이 여론조사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충성도 면에서도 강하고 투표 의향률에서도 조금 더 높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지 비율하고 연동해서 계산해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문재인 후보한테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제가 먼저 예.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예. 정리를 근데 이제 하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데일리 또 위클리 단위로 해서 흘러가는 흐름에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숲 전체를 보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는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뒤에는 알겠지만 지금 지나기 전에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후보 등록을 하게 돼서 향후 5월 초까지 진행되는 그 TV 토론에 다 참석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하는 그럼요. 기간. 그러면 예. 이제 그러면 그야말로 이 한 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의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느냐의 부분 아마 여기에 퀘스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추세를 보면서 그러니까 추세와 전략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번 바라본 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이 크로스를 그 예컨대 지금 40 초반대, 30대 후반대에서 한번 더 뚫고 올라가려고 했으면 사실은 정당 간 연대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감아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이벤트와 동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인데 영남과 호남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정말로 40석이 아니라 그 이 두 당이 합치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80석인데 예. 근데 두 당이 합쳐서 힘을 낼 경우에는 기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 또 흡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80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선거를 완전히 내 페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변곡점이 사실은 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정당 같습니다. 연대를 놓친 것이 좀 패착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예. 그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영 기자님을 아까 여론조사 해설 전문가라고 하니까 내용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앵커의 칭찬은 기자도 춤추게 한다. 알겠습니다. 예. 예, 훌륭한 방송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대현입니다. 아니, 품격시대. 품격시대. 딱 걸렸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안철수 후보는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20대를 흔드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아까 부동층이 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 50대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그냥 움켜쥐고 그렇습니다. 그냥 20대를 흔드는 전략. 예,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세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전략. 왜냐하면 5, 60대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50대를 확실히 굳히면서 20대를 흔드는 전략으로 할 거고 거꾸로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20대를 확고하게 다지고 그다음에 50대를 공략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선이 지금 보면 30대, 40대는 거의 표심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층도 줄어들고 예. 아까 유치원 발언 논란 때문에 더 그런 것도 공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가가 다음 주부터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와중에 4월 12일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대선을 좀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전혀 무관할까요?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 결과를 한번 좀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대선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일단 그 4.12 재보선에서 주목되는 건 두 가지였을 겁니다. 예. 아마 이 호남 지역은 국민의당에서 대체로 다 그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TK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 대부분 다 석권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경남은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좀 엎치락뒤짝 갈렸는데 그래서 TK를 자유한국당이 석권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자유한국당 표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로컬 지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예컨대 그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체의 그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내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데 타방송에서 나온 뻔한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 TV 보다가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네네. 좀 더 생소하고 좀 더 분명하고. 자, 20대가 아직 결정 안 했다. 네. 흔들리는 표심 20%가 부동층이다. 네. 그 다음에 현재 결정했는데 앞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비율이 높다.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20% 부동층, 네. 그다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층,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변수로 흔들릴 것이냐. 일단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예.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층은 보다 더 확고한 충성도를 갖고 있고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정도인 것이지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그 어떤 기저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예. 사실은 참패한 게 바른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기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당내 의원들도 동요가 크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사실 바로 이어진 TV 토론에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뭐 보면 1등 제일 잘했다 이런 표현이 네, 나오잖아요. 어쨌든 주가가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완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은 확보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유동층이 제일 많은 아직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태도 유보층, 판단 유보층이 제일 많은 계층이 60대와 20대, 특히 60대는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남을 그 PK하고 TK로 나누면 그렇죠. 어느 TK가 쪽이? 더 많죠. TK.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한테 힘을 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정서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안방인 TK에서 보수 세력, 보수 정당한테 힘을 좀 몰아줘야 한다. 섭섭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정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홍준표 후보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이대로 버려둘 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을 지키자. 이 정서가 상당히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간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면 그 힘이 더 커질 겁니다. 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중요하다는 건 좀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물레방울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1월부터를 포함한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택수 대표님 궁금한 게 이제 네. 저희가 여기 지금 40분 동안 방송을 하는 건데요. 예. 일단은 이 추세가 그 대략 후보가 이쪽 또 문재인 캠프에서도 이 구도가 정리가 되면서 40%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예. 여러 군데서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뭐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 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네. 때 생소한 용어를 썼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네.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그게 이제 주식 용어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다자구도에서 처음에는 20%대 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30%를 못 넘어서고 있다. 움직이지 않고 고 네. 지지율에서 한동안 진행되고 있는 네. 것. 네.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뭐 20% 예, 그 중반. 정도에서. 그러다 이제 30% 중반으로 넘어갔고, 예. 이제는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기관들이 40%를 모두 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40%에서 45% 박스권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